안녕하세요. 7월 7일 종목의 제왕 3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전문가 사칭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한 1:1 유사수 신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피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의 제왕 3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고요. 국제금리가 하락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만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 전거래일 대비 0.6% 소폭 조정을 받았고요. S&P 500 지수도 0.2%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0.17%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마감한 주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외신 기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살펴보시면 오늘 아시아 주요 주식이 혼조세를 보였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업체 샤오펑이 오늘 홍콩에서 상장하면서 첫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보합 마감했습니다. 네, 키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 샤오펑이 오늘 홍콩에서 데뷔를 했는데요. 주가는 거래 초기에 2% 상승한 후에 결국에는 보합 마감했다라는 점 알 수가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미증시에서 S&P 500 지수가 0.2% 하락하면서 그동안 7일 연속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는데 최고치 행진이 멈췄다라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마감한 주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의 니케이 지수 1% 가깝게 큰 폭으로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0.96% 내림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중국 상해 지수는 0.66%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홍콩의 항생 지수도 0.4% 소폭 오름세를 보였고요.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0.6%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대만 지수도 0.35%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주요 아시아 증시 모두 다 혼조세를 보였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코인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순으로 한번 차트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거래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점을 찍고 계속해서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1.71%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시 4천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거래대금 2위 차지하고 있는 이더리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어제부터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2.51% 오름세를 보이면서 27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도 최근에 계속해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0.78% 오름세를 보이면서 7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클레이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튼은 현재 행보권에서 행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0.25%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1,196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상화폐 시세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6% 조정을 받으면서 3,285.3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지수 하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3,291선까지 고점을 터치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3,277선까지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0.6% 조정을 받으면서 3,285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였습니다. 오늘 개인이 1조가 넘는 물량 홀로 사들였고요. 기관이 8,346억 원, 외국인이 3,405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주간 수급 동향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만에 다시 매수세로 돌아왔습니다. 직전 거래일인 어제까지만 해도 3천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정리했었지만 오늘은 개인이 1조가 넘는 물량을 매수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3거래일 만에 다시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어제까지는 700억 원에 가까운 물량 사들였지만 오늘은 8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정리했고요. 외국인도 3천억 원이 넘는 물량 매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종이 목재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등락률은 5.69% 크게 급등세를 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서비스 업종이 외국인의 압도적인 매수세가 집계되면서 0.54%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의료정밀 업종이 양 매수세가 집계되면서 0.25% 상승을 했고요. 비금속 광물 업종이 외국인의 매수세 들어오면서 0.18%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에 의약품 업종은 양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0.34%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 업종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세가 집계되면서 0.54% 내림세를 보였고요. 제조업종까지도 양 매도세 집계되면서 0.62%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통신업종은 기관의 매도세 들어오면서 0.7%까지 조정을 받았고요. 화학업종과 음식료품 업종이 나란히 0.71%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면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0.49% 조정을 받으면서 88,8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SK 하이닉스도 덩달아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1% 넘게 크게 밀리면서 123,5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반면에 언택트주들은 오늘 굉장히 큰 시세를 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나란히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카카오는 2.22% 크게 상승하면서 16만 1,0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네이버까지도 2% 가깝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41만 7,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에 LG화학은 0.11%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만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0.27%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74만 9천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현대차도 계속해서 연일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 넘게 조정받았습니다. 1.69% 내림세를 보이면서 23만 2천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셀트리온도 0.19%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3% 오름세를 보이면서 1,047.3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연중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하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42선에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1,050선까지 고점을 터치하고 결국에도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1,047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피와는 반대로 개인만이 홀로 매도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여줬습니다. 자, 개인이 1,462억 원의 물량을 홀로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142억 원, 외국인이 1,717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주간 수급 동향 자세하게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왕의 콜센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또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한 번만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유로스타님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잘 지내셨어요? 하루 동안?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전문가님 인기가 너무 많으세요. 노란톡방에서도 언제 나오시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인기를 실감하고 계신가요, 전문가님?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장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코스피는 조금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또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코스피는 조금 이제 하락을 했잖아요. 코스피는 네. 일단 3,300이 깨지면서 3,280 근처까지 내려왔는데요. 3,280만 지켜준다면 또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니까 일단 아직까지 좀 크게 부담 가지지 않을 것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코스닥이 오른 거는 오늘 개인이 조금 매수세에 힘입어서 아무래도 좀 코스닥은 좀 상승세를 좀 지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280 선만 지켜준다면 상승세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늘 상승을 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과 섹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기업 모두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종목 모두 다 조정을 받았어요. 일단 삼성전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오늘 노란톡방에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 사실 언제가 실적 발표하는 날이냐라고 일단 물어볼 정도로 실적 발표에 치고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거와 일단 똑같이 일단 가고 평소와 똑같이 가고 있는데요. 제가 일단 그래서 노란톡방에서 사실 목요일이나 금요일 지나서도 일단 나올 수 있으니까 아직 실망이 이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아직 사실 실적은 좀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을 못한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 노란톡방에서 상담하신 분이 질문 주신 분이 많아갖고 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목요일이나 금요일 지나봐야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좀 뒤늦게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이 잘 주가에 반영이 안 됐는데요. 주 후반부쯤에는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전문가님, 그러면 지금 이렇게 조정받을 때 신규로 진입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네, 조정받으면 저는 항상 좀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받을 때. 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조정 시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LG전자는 어떻게 보세요? LG전자 오늘 더 크게 조정을 받았어요. 네, 네. 3% 가깝게 하락하면서 16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종목도 상승세가 계속 나올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조금 늘리긴 했지만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아직 이평선 하나도 깨트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제가 일단 시청자분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진짜 좀 더 조정 세게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매수할 텐데 뭐 이런 생각하고 있지만 전문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데 보유자분들은 되게 그렇죠. 화가 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네. 아무튼 그래서 아직 실망할 때 이르다고 말씀드렸고요. 한 번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에게는 기회가 안 오겠지만 아무래도 시청자님께서는 충분히 한 번 더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던 삼성전자와 LG전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실망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 두 종목 모두 다 앞으로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오늘처럼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뜨거웠던 종목에 대해서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유로스타님인데요.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또 다른 섹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오늘 제일 뜨거웠던 섹터들은 코로나19 관련주들인 것 같아요.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0명대가 넘었다라는 소식이 발표가 되면서 진단키트 쪽도 굉장히 크게 움직였거든요. 일단 진단키트 쪽부터 살펴볼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사실 이 종목은 지난번에도 일단 저희가 3대 종목을 일단 넣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종목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충분히 오를 만한 상황이어서 일단 오른 것 같고 아무래도 좀 인기도 많이 있는 종목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종목군도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네, 조금 종목들이 여러 가지긴 하지만 사실 코로나가 없으면 좋겠지만 있다면 당연히 올라갈 만한 종목군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시젠 같은 것들이라든가 또 제넥신 같은 종목들이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노란톡방에서도 시전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0% 정도 수익 나고 있는데 다른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익 나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만약에 보유하지 않더라도요 항상 좀 약간 눌림을 줄 때 그리고 또 영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괜찮은 종목들을 항상 보유하고 있다면 한 번쯤 더 추가적인 반등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진단키트 섹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네. 이 중에서 가장 크게 시세를 냈었던 거는 바이오스마트일 것 같아요. 바이오스마트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종목부터 한번 흐름 살펴주실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오스마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가 너무 이쁘게 좀 완성돼 있는데요. 네. 사실 보시면 최근에 6월 23일 날 고점 맞고 쌍고점 맞고 좀 떨어져서 좀 눌림을 주다가 결국 추세선을 일단 깨트리지 않고 조금씩 올라오다가 오늘 급등으로 이어졌는데 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 타이밍이 6월 29일 한번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6월 29일 날 진입 못하더라도 6월 30일 날 들어가 있었다면 한 방에 거의 한 40% 가까이 좀 수익 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올라가더라도 7,500원 올라가면 그때부터 엄청나게 강력하게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거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조금 차트 공부하실 때 네. 상당히 좀 좋은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쁘다, 예, 차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지금 이렇게 오늘 갑자기 또 진단키트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잖아요. 앞으로 추가 네. 상승이 나올까요? 상승이 나온다면 신규 진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이 종목을요? 네. 이 종목은 사실 지금 만약에 진입하신다면 혼자서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차라리 노란톡방에서 조금 전문가님하고 좀 상담을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올라갈 수도 있긴 하지만 저로서는 지금 약간 너무 가파르게 왔기 때문에 대부분 내일 한 번 더 살짝 오르다가도 또 다시 조정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디테일한 진입 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조금 초보님들에게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차라리 만약에 이 종목을 노리고 있다면 제가 진입 가격을 준다면 아무래도 7월 1일이나 6월 30일 이때를 좀 드리지 않았을까. 저희 방에서 그래서 이런 종목을 미리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을 좀 이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네, 진단키트 관련해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떤 종목을 좀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사실 저희가 네. 진입해서 40% 이상 정도 수익 내고 있는 CGN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저희가 좋게 보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은 그럼 시즌을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저희가 일단 매수한 시점은 아무래도 6월 15일쯤 이때 가격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한 6만 바닥권에서 거의 7천 잡았죠. 예. 원쯤이었겠네요. 6만 5천 원대 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히는 지금 이제 봐야 되는데요. 가격대를요. 네, 이 종목은 그럼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거세요? 네, 6월 14일 날 진입했네요. 6월 14일 날 6만 4천 원대 진입했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럼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세요? 네네네. 신규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도 아마 추가적인 상승 나올 거라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10만 원에서 12만 원대까지 한번 가지 않겠느냐고 크게 전망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단 방송에서 좀 언급하는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우리 유로스타님이 시즌을 가장 유망하게 보신다라고 하셨고요. 이미 전문가님의 노란톡 방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종목을 미리 선침해하면서 진입을 하셔서 수익 보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시즌 같은 경우에는 13% 넘게 급등세를 내면서 89,8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앞으로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10만 원 이상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는 노란톡 방에서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 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코로나19 관련해서 또 오늘 주목을 받았던 섹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택배 관련주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무래도 올라갈 만한 종목이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일단 날씨도 더우니까 아무래도 일단 쇼핑도 좀 힘들 거고, 그리고 코로나도 좀 이렇다 보니까 오히려 일단 특수 효과를 보면서 아무래도 택배 관련주가 좀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여기에 또 하나 좀 추가시킨다면 콜드체인 쪽도 조금 좀 여기에 좀 득을 보이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태경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이 종목들 한번 종목들 하나씩 차트를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네, 콜드체인 관련주들 한번 태경 케미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경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6% 넘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6.11% 상승하면서 19,1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드라이아이스 국내 1위 제조업체죠.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항상 좋게 보고 있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노란 톡방에서도 시청자님께서 많이 질문 주시는데 17,500원대만 유지한다면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차트다라고 말씀 설명드리고 있고, 현재 추가적으로는 충분히 2만 원, 2만 3천 원까지 한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름 관련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드라이아이스 업체 태경케미컬에 대해서는 17,500원대를 지지만 해준다면 2만 원 이상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네, 그럼 다른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제지 관련주들 오늘 택배 관련주에서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올라갈 때가 좀 되는데 우선 신풍 재지 같은 걸 일단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시면요. 네. 저희가 사실 신풍 재지를 좀 들어가서 사실 아직까지 좀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긴 한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이제부터 좀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아직까지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일단 이 종목도 탄력 받으면은 한 4,500원, 4,000원 초반까지 일단 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충분히 아마 시청자님께서도 아마 입절할 수 있는 구간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풍제지도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전문가님,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상한가를 가면서 거래를 마쳤어요. 대형 포장도 한번 흐름 짚어주실까요? 네. 대형 포장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3,425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앞으로 상승세가 더 나온다면 지금 신규 진입으로 따라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월 14일 날에 일단 고점에다 정확히 갖다가 맞춰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시청자님께서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내일 어쩌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보유 중이라면 내일 시가를 지키는지 붕괴하는지를 좀 보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를 돌파한다면 적어도 3,750원에서 3,900원대까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도 또 저항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강력하게 가기 위해서는 내일 지지해야 되고 3,900원대 넘어가면서 4,000원대만 안착한다면 한 번쯤 정말 최고의 시세점을 한 번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내일 흐름 잘 지켜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섹터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또 재택근무 관련주들도 시세를 크게 냈는데요. 종목들 한번 하나씩 살펴볼까요? 오늘 ECS가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링네트 같은 경우에도 16%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목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희가 이 종목 중에서도 일단 두 종목 정도가 일단 진입한 종목이 있는데 오, 상당히 네. 지금 링네트 같은 경우도 거의 그 교과서적인 차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충분히 진입할 수 있었던 종목인 것 같아요. 노려볼 수 있는 종목.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오늘 19.54%까지 올랐다가 조금 저항받고 있는데 네.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일단 물어본다면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올라가려고 한다면 당연히 일단 8,400원 정도는 지켜줘야지만 될 것 같아요. 만약 8,400원 이탈 시에는 저라면 만약에 수익 중이라면 좀 비중을 좀 줄일 것 같습니다. 네, 링네트. 네, 좋습니다. 링네트에 대해서는 8,400원 이탈 시에는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고요. 그럼 전문가님 두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다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여기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알서프트입니다. 알서프트. 알소프트요. 네. 네, 알소프트도 한번 흐름 짚어주세요, 전문가님. 네, 알서프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9,000원대 일단 매집을 해서 좀 보유를 하다가 조금 수익을 안 나고 있다가 그나마 한 5거래일쯤 행보를 보이다가 어저께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수익적으로는 한 25%까지 상승하고 있는데 와, 네. 네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적어도 저희가 일단 13,000원대까지 보고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신규 진입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충분히 만약에 일단 10,000원대만 유지시켜 준다면 좀 추가적인 상승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10,000원대가 지키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10,000원대를 무너뜨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갭매음 현상으로 다시 9,500원까지 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세를 냈었던 재택근무 관련주들 중에서 차트 흐름 한번 하나씩 살펴주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유로스타님의 노란톡방에서는 두 종목을 보유하시면서 큰 수익 얻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링네트에 대해서 대응 전략도 세워주셨고요. 이 다음에는 알소프트 이 종목을 보유하시면서 현재 25%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종목들 언제 미리 진입을 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큰 도움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알서포트에 대해서는 이제 신규 진입은 조금 무리다라고 하셨고요. 10,000원대를 잘 지켜주는지 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른 섹터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서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어요. 이 섹터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섹터도 일단 지난번처럼 일단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충분히 코로나 시대에 항상 계속해서 계속해서 쭉쭉쭉 갈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일단 보유할 수 있고 충분히 좀 수익 낼 만한 종목 섹터라고 일단 말씀드렸는데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 이 종목 중에서도 좀 그나마 좀 괜찮은 종목을 본다면 저희가 네. 진입한 메가 MD라든가
그리고 YBM넷 이런 종목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는요. 네, 핫한 종목들을 다 진입하셨네요. 두 종목 하나씩 네네. 한번 살펴볼게요.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의 10% 가까운 시세를 내면서 7,2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앞으로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메가MD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우리가 진입한 지가 조금 됐어요. 거의 한 10일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입주는 안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으로 좀 더 올라가려면 적어도 7,500원 안착한다면 저는 일단 충분히 한번 만 원대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YBM넷도 한번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YBM넷은 오늘 더 크게 시세를 냈네요. 16.2% 급등하면서 1,4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대응 전략 어떻게 주실 건가요? 네, YBM넷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이제 만 원대에 딱 머물러 있기 때문에요. 사실 시청자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저 가격에 딱 멈춰 있는 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만 저로서는 일단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정확히 메이저가 갖다 놔야 될 자리에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좀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일 일단 저 가격을 지키는지 일단 그게 좀 상당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지켜준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13,000원에서 15,000원까지 한번 보실 수 있는 구간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익 중이라면은 이탈 시에는 조금 비중을 줄여주는 게 심리적으로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에 대해서 두 종목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유로스타님의 노란톡방에는 이 두 종목으로 큰 수익을 얻고 계시다라는 점도 말씀하셨고요.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좀 대응 전략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7,500원대를 안착만 해준다면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만 원대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YBM넷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를 지켜주기만 한다면 13,000원까지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 언제 진입을 해서 언제 또 수익을 청산해야 되는지는 노란톡 방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 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또 다른 섹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정부가 고령층의 재택의료센터 또 비대면 진료 도입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원격 의료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전문가님 이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요즘 뭐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이렇게 비대면 쪽으로 일단 많이 좀 수익이 나오고 있는 많이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도 일단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뭐 가장 좀 많이 올라간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도 정말 진짜 차트를 정말 딱 맞춰놨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보유하고 있으면 얼마나 더 가겠느냐 아니면 더 갈 수 있겠느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청자님께서는 여기에 딱 올려놔서 상당히 좀 오늘 수익이어서 좀 입절을 하셨다면 잘하신 것 같고요. 만약에 보유 중이라면 지금 내일 이 종목은 11,500원을 지켜주는지가 좀 중요해요.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이 종목 종가를 같은 경우는 지켜주는지가 중요하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격을 지켜준다면 아무래도 저는 14,000원대에서 아직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트컴퓨터에 대해서는 오늘 종가를 내일도 지켜주기만 한다면 14,000원까지의 시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다른 종목들보다도 비트컴퓨터가 원격 진료 관련주들 중에서는 가장 유망하다라고 보실까요? 지금으로서는 차트가 지금 현재 구조가 좀 나쁘지 않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아무리 일단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좋더라도요. 네. 순간 인기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인기 있는 종목인 것이 미래까지 긴 시간 동안 좀 보기에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당장에는 인기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컴퓨터의 흐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전문가님, 반면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부진을 전망하는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오늘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조선주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조정 시에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정리를 해야 될까요?
지금 모두가 다 조정세이긴 한데요. 네. 저는 저 조정세에 매수를 좀 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네. 조선주를 좀 담을 때에는 좀 뭐랄까 노란 톡방에 오셔서 좀 정밀 진단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수익 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상담을 좀 받으면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들 오늘 정말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조정 시에 오히려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사실 저로서 일단 여기서 만약에 일단 어떤 종목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내린 종목을 하고 싶어요. 힌트를 드리자면. 한국조선해양일까요? 오늘 3% 내림세를 보였네요. 네네네네. 맞나요? 알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한번 그럼 차트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우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요. 네. 5월 11일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땐 개인들은 입장에서 계속 상승할 거라 생각하고 계속 아마도 매수세를 들어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데도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이에 반대적인 외인과 기관에 일단 외압이 눌림 약간 매도세가 이어졌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여기서 노란 진입 가격을 제시할 수 없지만 거의 다 진입할 때가 임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들은 분명히 여기서 한 7%, 10% 올라가면 분명히 거의 익절치고 나갈 겁니다. 그때에서 만약에 중요 포인트를 치고 한 계단 더 올라간다면 그때부터는 강력한 슈팅으로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때는 너무 올라가서 쫓아오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진입할 때 그리고 지고 갈 때 빠져나올 때 이걸 좀 미리 계산해 둔다면 충분히 이런 종목은 수익으로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노란 톡방에서 좀 정밀하게 해서 가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유로스타님이 오늘처럼 이렇게 하락세를 보일 때 반대로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중에서도 오늘 가장 크게 눌렸었던 한국조선해양이 유망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는지는 노란톡 방에서 알려주신다라고 하셨는데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전문가님, 이렇게 시장이 좀 부진하고 있을 때 눌리고 있는 섹터들을 공략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잖아요. 조금 전에 조선주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여행주랑 항공주들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이 두 섹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수해야죠. 예. 매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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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속 시원한 대답이라서 정말 기분이 좋네요. 네.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좋을까요? 여행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여행주는 사실 지금 눌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개구리가 말이죠. 멀리 뛰기 위해서는 한번 뛴 다음에 착지를 하고 움츠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명언까지 너무 멋지시네요. 네. 보통 이렇게 전화 상담에서 이런 얘기 좀 하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아니에요. 너무 평상시 멋있으세요. 내일 출연하셔서도 꼭 실제로 이 말씀 또 해주세요, 전문가님.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여행주들 중에서도 조선주랑 마찬가지로 가장 크게 눌렸었던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하나투어가 또 4% 넘게 조정을 받았네요. 네, 앵커님은 상당히 좀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럴 때는요,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들을 좀 노려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전문가님한테 제가 잘 배워서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일단 제가 만약에 노린다면요, 저는 일단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하나투어 많이 떨어진 종목군을 일단 주워 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전문가님 항공주들 중에서는요? 항공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한번 또 제가 맞춰볼까요? 진에어요. 진에어가 크게 네. 조정을 받았네요. 그런가요? 일단 진에어 한번 볼게요. 네. 진에어는 오늘 3.06% 하락하면서 26,6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괜찮습니다. 좋아요. 예. 진입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예. 지네어요. 항공주주 네네, 중에서는 네네네. 지네어. 알겠습니다. 지네어 오늘 3% 조정을 받았는데 이 종목도 크게 조정을 받은 만큼 적극적으로 매수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네, 관광 여행주들 중에서는 하나투어, 롯데 관광개발 눈여겨보자라고 하셨네요. 그럼 또 다른 섹터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은행주와 보험주들도 오늘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어요. 은행주랑 보험주 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쪽도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봐야 될 때인가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볼까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네. 저는 일단 장기적으로는 일단 매수를 하자는 주의고요. 네. 다만 오늘은 더 내려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더 조정을 좀 주면 좋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보유 중이신 분들은 조금 익절을 좀 비중을 좀 줄여주는 조건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추천드렸던 종목 말이죠. 예를 들면 하나금융지주라든가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신한 지주죠. 이런 종목들을 추천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을 지금 비중을 줄이는 이유는 뭐냐면 벌써 투 패턴이라 그랬고요. 뭐랄까 회원님들이 보통 많이 쓰는 얘기로 하면 쌍봉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쌍봉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은 비중을 줄여주면서 좀 입절을 해주든가 아니면 50% 정도 정리해주든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지금 쌍봉자리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네. 차트를 보고 말씀하신 걸까요? 어떤 종목 보셨어요? 네, 지금 제가 일단 하나만 짚어드릴게요. 네. 우리금융지주 차트 보고 계실까요? 네, 우리금융지주 한번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요. 우선 6월 17일 날 고점을 찍고요. 네. 그다음에 눌림을 줬다가 다시 6월 28일 날 고점을 찍었죠. 네, 변동성이 크네요. 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고점을 찍은 다음에 고점을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서 입절을 무조건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삼성전자보다도 더 대단한 종목이라도 말이죠. 이게 제가 보는 일단 기술적인 차트 중에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이 제일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죠? 우리금융지주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험주도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네, 보험주들을 오늘 하나생명이 2%대 조정을 받으면서 3,655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롯데손해보험도 1.75% 눌림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님, 보험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보험주는요, 지금 현재 조금만 더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보험주들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괜찮다고 보세요? 저희가 일단 지난 노란 톡방에서도 한번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네. 관심을 일단 가져보는 종목 중에 하나는 미래에셋생명이 있고요. 네. 손해보험 쪽에서는 이제 다른 종목을 일단 가고 싶은데요. 네. 좀 많이 빠졌던 종목을 좀 갔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흥국화재일까요? 지금 현재 좀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손해보험 쪽에서는 당장 진입할 종목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당장은 네. 없고요. 네, 조금 더 조정 받으면 진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차라리 생명보험 쪽을 조금 진입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네, 알겠습니다. 보험주들과 은행주들 모두 다 전반적으로 지금 당장 진입보다는 조금 더 눌렸을 때 바닥을 충분히 다지는지 지켜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됐던 섹터들과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유로스타님인데요.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주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스튜디오에서 뵐게요,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늘어나고 있어서 피해가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전문가들이 사칭한 1:1 유사 수신 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피해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